배수지, 그녀는 언제나 무대 전면보다는 배경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한 아이였다. 가냘프지만 강인했고 동그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갈색 눈과 부드러운 태도는 그녀를 어느 집단에서도 두드러지게 만들지 않았다. 부모님이 그녀를 11학년 중간에 흥림 고등학교로 전학시키자 그녀는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학업을 마치고 미술대학에 진학하기만을 바랐다. 그녀는 자신이 그 학교 최악의 괴롭힘꾼들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문제는 어느 수요일 오후 미술실에서 시작되었다. 수지는 수채화 팔레트와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들고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박선아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마치 말벌떼처럼 몰려왔다. 선아는 수지와는 정반대였다. 근육질의 목소리가 크고 진정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김민지와 이수현은 경비견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똑같은 디자이너 가방과 경멸적인 표정은 위협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어머, 여기 누가 있나 볼까? 선아의 목소리가 미술실에 울려 퍼지며 주변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다. 새로운 캔버스네. 수지는 그들이 지루해져서 자신을 내버려 두기를 바라며 캔버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전 학교에서 이미 괴롭힘을 겪어봤기 때문에 맞서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아는 무시당할 타입이 아니었다. 야, 안경제비, 너한테 말하는 거야. 선아의 손이 탁자를 내리쳐 수지의 찻잔이 흔들렸다. 네가 뭔데 멋대로 우리 미술실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미술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사고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병적인 호기심으로 벌어지는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선아의 차가운 녹색 눈을 마주쳤다.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지는 떨리는 맥박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었고 그 소리는 미술실 벽에 부딪혀 울렸다. 얘 말하는 것 좀 봐, 선아.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한대. 그녀는 과장된 조롱으로 수지의 부드러운 어조를 흉내냈다. 수현은 손을 뻗어 수지의 안경을 건드려 코 아래로 밀어내렸다. 어쩌면 이 안경을 좀 고쳐야 할지도 몰라. 그래야 여기가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수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일어섰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리를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선아는 아직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끝내지 않았다. 수지가 가방을 잡으려고 하자 선아는 찻잔을 잡아 수지의 옅은 노란색 가디건에 쏟아버렸다. 차는 부드러운 실을 타고 흘러내려 옷감을 탁한 갈색으로 물들였다. 미술실은 탄성과 낄낄거림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가디건에서 차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서 있었고 선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잔인함을 기념하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미술교사인 박 선생님은 다른 학생과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리하게도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 실수. 선아는 거짓된 상냥함으로 말했다. 새로 온 애는 미술 에티켓 수업이 필요한가 보네. 수지는 익숙한 수치심이 뺨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할머니인 김 여사에게 자기 방어 기술은 보호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복수나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10년간의 엄격한 합기도 훈련은 그녀에게 신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자제력, 인내심, 그리고 힘이 정말로 필요한 때를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차 얼룩이 묻은 가디건을 입고 미술실에서 걸어 나오고 복도를 따라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자신의 침착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했다. 괴롭힘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다. 선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수지를 괴롭히는 것을 새로운 취미로 삼은 것 같았다. 그들은 복도에서 그녀와 부딪히고 그녀의 스케치북을 손에서 떨어뜨리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옷에 대해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 도자기 수업에서는 일부러 그녀의 작업대에 찰흙을 던진 다음 김 선생님이 그들을 쳐다보면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수지는 그들이 그녀의 소지품에 저지른 엉망진창을 조용히 치우고 그들의 모욕을 무시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다. 그녀의 반 친구들은 동정과 안도감이 섞인 눈빛으로 지켜봤다. 그들 중 일부는 선아의 친구들이 또 다른 짓을 할 때마다 구경하고 뒷담화하며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최악의 사건은 금요일 오후 자전거 보관대 근처에서 일어났다. 수지는 자전거 도로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선아, 민지, 수현이 주차된 두 대의 차 사이에 그녀를 가두었다. 이번에는 주변에 선생님도 없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재빨리 흩어진 몇몇 학생들 외에는 목격자도 없었다. 어디 가시나 패배자. 선아가 수지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있잖아, 생각해봤는데 네가 여기서 네 자리를 알아야 할 것 같아. 수지는 스케치북을 꽉 쥔 채 몸을 바로 세웠다.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선아야. 안 됐네. 수연이 비웃었다. 문제가 널 찾아왔거든. 민지가 앞으로 나서서 수지를 다시 밀었고 이번에는 더 세게 밀었다. 수지의 머리가 차의 백미러에 부딪혔고 관자놀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반격하지 않았다. 그녀의 훈련은 진정한 힘은 자제력에서 자극에 단순히 반응하기보다는 행동할 때를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고 가르쳐 주었다. 너 대체 왜 그래? 선아가 좌절감을 드러내며 물었다. 왜 반격하지 않아? 그렇게 만만한 애야? 수지는 머리가 거울에 부딪혀 생긴 핏물을 닦아냈다. 나는 만만한 애가 아니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불필요한 폭력을 믿지 않아. 세 명의 괴롭힘꾼들은 서로 쳐다보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불필요한 폭력? 민지가 반복했다. 이 애 말하는 것 좀 봐. 무슨 성인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선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쩌면 필요한 폭력이 뭔지 보여줘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주먹을 뒤로 뺐고 잠시 동안 수지는 긴장했고 그녀의 몸은 자동으로 방어 자세로 바뀌었다. 수년간의 훈련은 그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만들었고 그녀는 선아의 주먹이 어떻게 날아올지 그것을 방향을 바꾸고 파괴적인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스스로 긴장을 풀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맞기로 했다. 선아의 주먹이 수지의 광대뼈에 맞았고 그녀의 머리가 옆으로 꺾였다. 입안에 피맛이 감돌았지만 그녀는 반격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선아를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고 그 눈은 더 덩치가 큰 소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이게 다야? 선아가 물었다.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할 거야? 수지는 바닥에 피를 뱉었다. 말했잖아. 싸우고 싶지 않다고. 세 소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두려움, 눈물, 애원, 그 무엇이라도 기대했지만 이 조용한 수용은 예상하지 못했다. 마치 수지가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선아는 물러섰고 그녀의 혼란은 혐오감으로 바뀌었다. 넌 한심해. 그녀는 침을 뱉었다. 가자 얘들아. 이건 더 이상 재미도 없어.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수지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부은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고 김 여사가 그녀의 자제력을 자랑스러워할지 아니면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한 그녀의 무능함에 실망할지 궁금해했다. 그 주말 수지는 자신의 스튜디오 아파트에 앉아 책상에 늘어선 증서와 리본 컬렉션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역대회, 전국 쇼케이스, 국제초청, 10년간의 헌신이 선명한 종이와 다채로운 천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들이 이사했을 때 그녀가 무술을 포기했고 경쟁의 압박 없이 깨끗한 출발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학교에 가기 전 매일 아침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공원에서 품새와 기술을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김 여사는 항상 진정한 무술은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물러서는 것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고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가 되는 때가 온다는 것도 가르쳤다.
수지는 태블릿을 들어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고 곧 있을 학교 무도회에 대한 반 친구들의 게시물을 보았다. 그중 몇몇은 선아와 그녀의 친구들의 사진을 담고 있었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자랑하고 있었다. 댓글에서 그녀는 그 이상한 새 친구와 선아의 새로운 샌드백에 대한 언급을 보았다. 굴욕감은 선아가 가한 어떤 신체적 고통보다 더 심하게 타올랐다. 월요일 아침은 새로운 차원의 괴롭힘을 가져왔다. 선아는 주말 동안 특별한 것을 계획한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모여든 구경꾼들 앞에서 수지의 사물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에는 큰 검은 글자로 "여기에 차를 버리세요" 라고 쓰여진 포스터보드 사인이 들려 있었다. 가만히 있어 패배자. 민지와 수연이 수지의 팔을 잡자 선아가 명령했다. "우리가 네가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줄게." 선아가 수지의 등에 사인을 붙이려고 하자 군중은 웃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수지에게는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테이프가 그녀의 스웨터에 닿자 그녀는 분노가 아니라 이것이 너무 멀리 왔다는 차갑고 명확한 깨달음을 느꼈다. "놔줘." 수지는 새로운 날카로움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고 몇몇 학생들은 한 발짝 물러섰다. 선아는 어조의 변화에 놀라 테이프를 붙이는 것을 멈췄다. "뭐라고 했어?" 수지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흥림고등학교에 온 이후 처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선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놔달라고 했어." 지금 그 조용한 소녀에게는 무언가 달랐다. 어떤 위협이나 폭력보다 더 위협적인 고요함이었다. 선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무시했다. 특히 학교의 절반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맘대로 해봐." 선아는 수지를 가슴으로 세게 밀며 말했다. 그것은 정확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수지는 논리를 거스르는 듯한 속도와 정확성으로 움직였다. 선아의 밀침은 텅 빈 공기를 만났고 수지는 우아하게 옆으로 비켜서며 손을 뻗어 선아의 손목을 잡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아차리기 전에 선아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녀의 팔은 고통의 숨을 헐떡이게 만드는 잠금 장치로 등 뒤로 비틀려 있었다. 10년. 수지는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조용해진 복도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합기도 10년, 지역 메달과 국제 초청을 포함해서요. 싸움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걸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민지와 수연은 친구를 도우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수지의 자유로운 손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몸짓을 취했다. 그것은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었지만 두 소녀는 갑자기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걸 너무 멀리 밀어붙였어요. 수지는 지속적인 해를 가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압력을 선아의 팔에 가하면서 계속 말했다. "나는 물러서려고 노력했고 당신을 무시하려고 노력했고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선아는 홀드에 저항했지만 수지의 기술은 완벽했다. 선아가 더 많이 싸울수록 자세는 더 불편해졌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충격적인 사건의 전환을 녹화하고 있었다.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수지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둘 거예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멈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내게 손을 대면 지금처럼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수지는 그립을 약간 바꿨고 선아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총성과 같이 복대에 울려 퍼졌고 몇몇 학생들은 숨을 헐떡였다. "서로 이해했나요?" 수지가 물었다. "네." 선아가 헐떡였다. "네, 알았어요. 알겠어요." 수지는 그녀를 풀어주고 물러섰지만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경계하고 준비되어 있었다. 선아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고 팔이 여전히 홀드로 인해 욱신거리는 채로 발을 굴렀다.
그들 주변에서 학생들은 조용한 새 친구가 자신을 다루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변신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응시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선아는 상황에서 약간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고 그 움직임에는 거의 맹수와 같은 것이 있었다. 계속되기를 정말로 원해요? 수지가 흥림 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선아는 진정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다른 소녀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그녀가 하는 어떤 위협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차가운 능력이 있었다. 선아는 군중 속의 학생들을 둘러봤고 그들 모두는 놀라움과 재미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학교의 여왕벌로서의 그녀의 명성은 그녀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선아는 운걸거리며 민지와 수현이 패배한 애완동물처럼 그녀를 따라오는 가운데 군중을 헤치고 나갔다. 그들이 떠난 후 복도는 잠시 동안 조용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학생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방금 목격한 것에 대해 흥분하며 속삭였다. 수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가운데 침착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며 사물함에서 책을 꺼냈다. 야, 그거 정말 대단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선아의 이전 표적 중 하나였던 어린 학생인 이민우가 서 있는 것을 봤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수지는 사물함을 닫고 가방을 어깨에 메었다. 10년간의 훈련.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때를 배우는 10년. 수지는 첫 수업에 걸어가는 동안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동정이나 재미가 아니라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소문은 학교의 그룹 채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은 조용한 새 친구가 혼자 힘으로 박서나와 그녀의 친구들을 굴욕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나머지 한 주는 별다른 사건 없이 지나갔다. 선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수지를 멀리했고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새로운 차원의 존경심으로 대했다. 이전에 괴롭힘을 무시했던 선생님들도 복돼서 그녀를 보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에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인기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녀를 대화에 포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지는 학교 계층의 새로운 여왕이 되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김 여사로부터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선아의 친구들이 어린 학생인 김유진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간단한 눈빛으로 개입하여 그들을 쫓아버렸다. 몇몇 소녀들이 나이 많은 남자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수지는 선아를 효과적으로 다루었던 것과 같은 차분한 존재감으로 그들 옆에 나타났다. 금요일 오후 수지가 학교를 떠나려고 할 때 그녀는 선아가 자전거 보관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잠시 동안 수지는 또 다른 대결에 대비하며 긴장했다. 하지만 선아의 자세는 지금은 달랐다. 패배했고 거의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안녕. 선아는 수지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동안 그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야? 선아는 신발로 조약돌을 긁으며 평소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너에게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았어. 수지는 그녀가 계속 말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네가 했던 말에 대해 생각해봤어. 선아는 말을 이어갔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말이 맞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쁜 괴롭힘꾼이었어. 무엇이 너의 마음을 바꾸게 했어? 수지가 물었다. 선아는 그녀를 올려다봤고 수지는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볼 수 있었다. 내 남동생이 작년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어. 그게 정말 그 애를 망쳤고 나는 그 애에게 그런 짓을 한 아이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
하지만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내가 싫어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어.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 사과만으로는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선하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할 거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나를 불러줘. 수지는 손을 내밀었고 잠시 망설인 끝에 선아는 악수했다.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수지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후회하게 만들지 마. 선아가 걸어가는 동안 수지는 그 주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려고 너무 오랫동안 노력해서 김 여사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잊고 있었다. 때로는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싸움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학교에 들어섰다. 학생들은 복돼서 그녀에게 인사를 했고 선생님들은 그녀를 보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아의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지 않자 흥림고등학교에 안전감이 돌아왔다. 이전에는 표적이었던 학생들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수업 토론에 참여하고 전반적으로 더 행복해 보였다. 수지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그것은 옳은 것을 옹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제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아는 데 있었다. 그녀는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갈등이 불가피해졌을 때 그녀는 김 여사가 가르쳐준 것과 같은 훈련과 통제로 그것을 처리했다. 그녀는 첫 시간 문학 수업에 앉아 박 선생님이 문학에서 정의와 용서의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스스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흥림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피해자나 괴롭힘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옹호하고 자신의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은 김 여사가 원했을 것이고 수지가 자신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조용한 소녀는 자신의 힘을 찾았고 그것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